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을 학계 조사 발표장에 때 아닌 환호성은 시민들의 응어리가 무조건 반사로 표출된 겁니다. concludes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triggered by the EGS stimulation.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책임 규명과 보상 요구가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임 기자님께서는 그 포항 지진과 뭐 지열 발전에 대해서 거의 초기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3월 20일 날 그 정부조사 발표가 났던 날도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 어디서 그 발표 확인하셨어요? 예, 그날 20일 날 보니까 포항에서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버스로 오셨더라고요. 그날 그 국내외 학자들의 원인조사 발표가 열린 프레스센터에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분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정말 안에 열기로 정말 더웠습니다. 예, 했는데 미국인 그 교수인 쉐먼케 교수께서 원인 발표를 쭉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뭐 이론적인 얘기 쭉 하다가 한순간에 어느 대목에 딱 가니까 포항 지진의 어떤 수합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는 대목으로 접어들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머리가 그냥 쭈삣 솟는 느낌이었고, 야,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16개월 동안 정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 좀 억누르기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 일단 우리가 그 단어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유발 지진, 촉발 지진,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차이가 있긴 있는 건가요? 어떤 점이 달라요? 차이는 있는데 그 학술적으로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날 3월 20일 그 연구조사 결과 발표가 열린 프레스센터에서도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포항 시민들이 이 정부가 촉발진이라고 이제 규정해서 책임을, 지열발전소의 책임을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유발, 촉발 모두 비슷한 개념으로 지질학에서는 규정되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유발지는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으로 원인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촉발지진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예, 규모가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날 현장에 그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가 오셨더라고요. 그분한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니까 그 부분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연지진이 포항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촉발이냐 유발이냐 하는 거는 전 세계 지질학계에서 앞으로 논쟁거리가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지진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열발전소가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도 한번 간단히 짚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사실 이 지열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도, 짓게 된 이유도 문제점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잘 몰랐다는 거. 그거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나 포항시 모두 지열발전소에 어떤 미소진동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겼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고 했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고, 지열발전소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명박 정부인 2010년도부터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추진됐죠. 그해 11월에 정부에서 지열발전소 사업이 실정연구사업으로 이제 지정됐고, 네. 정부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1년도에 넥스지오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남동발전이라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컨소시엄으로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형 비리로 구속됐던 천모 씨를 비롯해서 어떤 권력의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야, 아니 그거 좀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네. 곧 그 부분은 이제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일찍 사실 저는 그걸 촉구했거든요. 네. 이거는 무슨 대학 교수들의 연구실 안에서 밝혀낼 게 아니고, 원인은 결국 그렇게 했지만 그 사업 과정은, 구체적인 과정은 형사적인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뭐 인재로 판명이 났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들이 이제 물어지겠죠. 네. 사실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좀 부럽더라고요. 스위스 바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발전소가 있었을 때, 또 이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있었을 때 굉장히 또 대책도 빠르고 했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물을 주입하다가 바로 폐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사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63회 유발 지진, 그게 2016년 1월부터 지진이 발생한 2017년 9월달까지 계속 그 초고압의 물을 집어넣는데, 땅속에다가 그때 3.1 한 번을 비롯해서 63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흥해 주민들은 무슨 흥해가 그냥 도로가 이 큰 차가 지나가면 울릴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네. 그렇죠. 하고 이제 불안했고 했는데, 만일에 그거를 그때 정부에서 중단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5.4까지는 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없을 거고요. 네. 스위스 바젤에 가서 보니까, 작년도 가서 보니까 시청 사람들과 그리고 그때 참여한 과학자들 만나보니까 포항에 그런 63회 유발 지진이 은폐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놀라던가요? 그렇죠.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는 2006년도에 3.4 지진이 발생하고 그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네. 3년 동안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3.4가 발생하니까 바로 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스위스 검찰은 20분 만에 지열발전소를 가서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유발 지진이 그 실험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도 밖으로 알리지를 않았을까요? 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 기술 평가원 이런데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소진동이, 우리 그냥 미소진동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했는데 당분간 사업에 어떤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보고받았다는 건데, 그걸 아마 제가 봤을 때 아까 특혜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어야 될까요? 그는 정말 사업자를 봐줬다?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숙제고 문제고 이제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요즘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뭐 특별법이 어쩌고 소송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 분들은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떤 말씀들 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소송이라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어떤 시민들이 법률 소비자가 어떤 그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할 때 돈을 제공하고 어떤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금 제일발전소의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네. 어느 만큼 이제 인정하는 것이냐가 또 중요한데, 일단은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어떤 재산적 피해, 그 다음에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산정하고 배상하는 결과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송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일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그거는 반드시 입법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16개월 만에 포항 지진의 원인이 1차적으로 규명되긴 했는데, 그동안 사실 정치가 뭐했느냐, 저는 어떤 정치는 책임이 없느냐, 16개월 동안 포항 시민만 정말 어떤 외로움, 또 시민들 중에서도 몇 개 시민단체나 몇몇 시민들 이 외롭게 투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포항시 그리고 포항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포항지열발전소가 저렇게 정말 63회 유발진을 일으키고 정말 저렇게 위험한 사업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진 지자체와 정치인들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좀 사과하는 성숙된 모습도 저는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해서 네. 혹은 뭐 여든 야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포항의 대책이, 지진 대책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진짜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즘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너무 뭐 여기저기서 다들 지금 대책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대책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와서 이게 해결이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 지진이 발생하고 그거를 지금 지자체나 시민들이나 모두 사실 초유의 어떤 그 유발 지진 논란이 있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게 이제 문제점이 바로 대책위가 너무 어떤 중심 없이 대책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로 사실 묶어지는 어떤 중심된 어떤 그런 본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게 이제 없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사실 우려됩니다. 뭐냐고 하면 그동안 정말 포항 지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심지어 정말 어떤 오히려 몸을 빼는 듯이 보였던 인사나 단체들이 갑자기 막 나서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건 사실 굉장히 사실 시민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 시민들은 그거를 경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포항시와 정치권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만들어낸 시민운동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그런 관주도로 모든 걸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전 우려스럽거든요. 어떤 시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시민운동은 그게 어떤 사심을 위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걸 정말 더 오히려 박수쳐야 되는데, 왜 그런지 작년에는 사실 6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정치인들이 그 지진 문제가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시가 계속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운동적 차원의 단체를 좀 방해하려는 듯한, 관주도로만 가려고 한 듯한 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흥해 네.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이재민들이 정작 그 여러 가지 범대위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속하지 못했다, 또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을 그분들이 내지 못하는 게 네. 맞긴 한가요? 옆에서 지켜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흥해 주민들은 아직까지 저번에 사실 몇 개 단체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뭐 이렇게 네.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흥해 주민들의 입장이야 가장 절박하죠. 그래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까에 대한 사실 아직 불신도 그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나가야 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서 네.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기자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특별법이란 건 분명히 어떤 가해된 수순이고요. 포항 시민들이 뭐 권리 대회를 한다. 그거 다 좋지만 정말 포항 시민들이 어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책들 그리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어떤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하려고 하면 시민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좀 정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와서 북콘서트를 통해서 네. 우리 포항에 사실은 뭐 많은 이재민들 혹은 뭐 지진에 관심 있고 그동안 지켜봐왔던 분들과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시던가요? 그분들은 이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포항의 유발 지진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정말 요번에 유발 지진임이 이제 파명되고 또 하니까 시민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 16개월 동안 너무 어떤 시민들의 조직화해서 또 목소리를 내는데 좀 무관심했다. 정부가 이런 일을 그냥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어떤 의식이 너무 깨있지 않았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성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네. 또 힘이 나고 그러시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힘도 나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포항뿐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어떤 그 유발 지진이 아니더라도 재난이 사실 앞으로 더 있을 거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시민 의식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포항의 정치인들 정말 당리당략 정략을 떠나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첫 단추를 좀 끼운 거잖아요. 네. 예, 끝까지 좀 제대로 단추를 끼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도 정말 피해를 봤었던 우리 시민들 네.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